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의 일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가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단어가 있었죠. 바로 이제 파이어, 경제적 자유 후 조기 은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조기 은퇴한다. 혹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파이어 개념이 나왔던 건 일정 정도의 돈을 받고 이자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루틴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 파티를 하고 나서 결국에 파이어를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렇게 되니까 뭐 회사는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조용한 사직,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지만 들어 누워서 일은 안 하고 칼퇴하고 뭐 살겠다. 칼퇴를 제 시간에 하고 업무를 충족시키는 건 아주 좋은 행동이고요. 반면에 회사에서도 들어 누워서 일은 내가 아니에요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진지함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손흥민이 축구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라고 축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잘할 수 없겠죠? 김연아가 스케이팅은 제 인생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러지 않겠죠? 꼭 이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꼭 조직을 망치고 프리라이딩을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때 이제 이 월급쟁이들을 경시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뭐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뭐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거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업무 시간에 놀고 자기 개발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웃긴 게, 사람이 24시간을 살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 최소 보통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럼 3분의 1 정도거든요, 인생에. 이거를 직장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냈는데, 이때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무슨 자기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칼퇴해가지고 학원 다니고 뭐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다녀봐야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도착해서 2시간 하면 9시인데, 그러면 이 2시간으로 24시간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2시간 자기 개발을 해서 퇴근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8시간 동안도 제 몫을 묵묵히 잘 해내시고 나와서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8시간 팽팽히 놀다가 2시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이제 프로팀, 프로축구팀, 클럽팀에서 후보 선수가 되면 경기 감각이 떨어지니까 대표팀에도 못 뽑히는 거랑 마찬가지이죠. 저는 이제 이거 약간 번외의 이야기인데,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가 참 보기 좋았던 게, 벤투호 마지막 평가전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이강인이 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교체에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전술적 변화가 이강인이 들어갈 타이밍이 안 되어서 못 넣었더니, 이제 상암에서 한국의 축구 팬들이 이강인을 엄청나게 연호했고, 이강인 선수가 묵묵히 그냥 스페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라리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대표팀에 안 뽑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벤투호에서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비 가담 능력이라든가 오프 더 볼 움직임, 그러니까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에서 본인이 일취월장한 모습을 급속도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6강을 가는데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기여를 했죠. 어시스트를 2개를 했고 경기 흐름을 바꾸고 뭐 대단한 활약을 했고 지금 뭐 엄청난 에이스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뭐 대표팀에서 못 뽑힌다고 가가지고 물통이나 발로 차고 욕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제적 자유를 보여주고 싶은 게 갖고 싶고, 나도 커리어 개발을 하고 싶고, 회사에서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급여도 너무 작은 것 같고, 나는 더 큰 꿈이 있고 미래를 위해 나가고 싶으면 그거를 그 회사 안에서도 차고 넘칠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다른데 더 큰 물로 본인 스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맞는데, 꼭 남 핑계 잘 되는 사람들이 회사 핑계 대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재테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서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상욱 작가의 그 유튜브를 보는데
순자산 1억, 부동산 포함한 순자산 1억을 갖고 있으면 상위 30%의 자산가이고, 뭐 순자산 10억이면은 상위 10% 정도 되고, 그리고 순자산 30억이면 부동산 포함해서요 상위 1%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 시야 역시도 상위 10% 안에서 보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사람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연이어서 뭐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다른 한 채를 사고 앞전주택을 비과세 받고 매도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옮겨가는 전략을 쓰면 수억 원대의 수익을 세금 없이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렵고 좀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한 전략 같으니까 어디 가서 소액 투자 이딴 강의 들은 다음에 뭐 강의료 아까우니까 같이 임장 다니고, 지방에 이제 버스 타고 봉고 빌려 타고 임장 가고, 그 동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걸으면서 여기는 뭐 전세가가 어떠네, 뭐 무피로 투자할 수 있네 이딴 얘기 하면서 전세금, 이제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전세금이 더 큰 집들, 심지어 집을 샀는데 전세금이 더 높아서 돈을 더 얻는 경우를 풀피 투자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전세 사기범들과 이 방식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 어쨌든 저는 근데 발에 땀나게 그렇게 지방 뛰어다녀봐야 자산가 기분 흉내나 내는 거고, 뭐 내가 지방에 집이 몇 개 있고 뭐 세입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계약을 갱신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기분이나 좋은 거지, 저는 KTX 기차값도 안 나오는 그런 재테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커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무슨 자영업을 할지 세팅을 다 해두고 자기 급여보다 그 높은 수익이 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나가는 후배가 있었는데 아주 나가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개폼 잡고 나가서 하면은 뭐 더 벌 수 있어요 라고 나갔던 친구들은 나가서 이제 몇 달 놀고 또 불안정한 데서 소득 올리고 막 이런 게, 자기가 결국에 다녔던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덜 버는 애들이 더 많았던 걸 보면은 그러고 나서는 자기 뭐 지인들, 회사 다닐 때 알던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거기 있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냥 삶의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하고 싶은 일과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의 본업 간의 그 관계를 좀 일치시키는 것, 영어로 온라인 시킨다고 하죠.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어떤 유통업을 하고 싶으면 회사 내에서 유통업을 하는 거라고, 내가 밖에 나가서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를 하고 싶으면은 그런 회사를 찾아가서 하거나, 회사 내에 그런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거나, 내가 이민을 꿈꾸는 사람이면 회사 내에서 해외 관련 업무를 하든가, 그거에 대한 걸 일치시키는 것. 왜냐면 24시간 중 최소 8시간을 투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꿈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게 맞죠. 고3 학생이 아침 학교 가서 퇴근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하교할 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밤에 공부하면 무슨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업과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고,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꾸준히 하는 것, 막무가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갭 투자 그런 거 말고 좀 이 관점에서 꾸준히 하는 것, 나가서 할 일을 지금부터 해보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고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저도 나가서 뭘 할지는 아직 못 정했지만, 겸업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겸업의 선에 닿을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적 자유와 선진국 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선진국들은 이래, 선진국들은 이래, 뭐 보통 일본을 갖고 이제 해외를 아는 게 어른들이 그밖에 없어서 선진국은 일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진국의 정의는 웬만치 먹고 사는 나라죠. 뭐 미국 이런 데 보면 되게 풍족하게 어렸을 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미국이란 나라는 엄청 거대하고 엄청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웬만치 먹고 사는 나라. 근데 한국이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물론 미국은 더 선진국이 됐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집만 매수하지 않으면 다들 보통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가 문제인데,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거를, 커리어를 개발하는 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도 그걸 할 수 있는 것. 설령 내가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더라도 퇴직하고 어디 가서 보안업체에서 경비로 일을 하더라도 책임
책임감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무작정 퇴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허상을 찾아서 다들 뭐 어디 휴양지 가서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문 사례이고 마치 회사 다니면서 임원 되면 인생 풀려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우리는 사실 부자란 게 뭐냐, 뭐 밥 삼시세끼 먹고 뜨은 물로 씻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자고 이러면 저는 뭐 웬만치 다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못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